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에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간의 극심한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글은 한자를 도둑질해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글과 한자 어떤 문자가 더 우수한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논쟁.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버드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틴입니다. 23살의 미국 출신 언어학도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다양한 유럽과 아시아 언어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수업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하버드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걸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아침, 향긋한 꽃냄새와 푸릇한 잎들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둘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기원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흰 머리카락에 푸른 눈을 가진 70대 초반의 노학자로 언어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이 문자 체계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한자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 펼쳐졌어요.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필기를 하며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는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알파벳, 데바나가리 문자 등을 언급했어요. 저도 그리스 알파벳이나 로마자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흥미로운 의견들이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발언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장민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너무 과장된 평가 아닙니까? 한글은 단지 한자를 모방하여 만든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겨우 600년 역사의 한글이 5000년 역사를 가진 한자보다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장민의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죠. 브라운 교수님은 장민의 도전적인 발언에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리웨이 군, 좋은 질문이네요. 한자가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문자의 창제 원리와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의 문제죠. 장민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수업 시간 동안 교수님은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피, 오늘 수업 흥미로웠지? 돌아보니 한국인 유학생 수연이었어요. 평소 저와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맞아. 특히 한글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장민의 반응은 좀 격했던 것 같아 내가 말했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야.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얽혀 있거든. 장민 같은 중국 학생들은 종종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야.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자라니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디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수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위드너,
도서관 동아시아 문자 섹션에 좋은 책들이 많아. 특히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책을 추천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빌려줄 수도 있어. 수연과 함께 캠퍼스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물었어요. 수연은 노트를 꺼내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체계야. 예를 들어 고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나면 가라는 글자가 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이 가능한 거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알파벳도 그렇지 않아?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잖아. 맞아. 하지만 한글은 더 체계적이야. 가장 놀라운 점은 자음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떴다는 거야. 예를 들어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고 무은 입을 다물었을 때의 모습이지.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와 형태가 과학적으로 연결된 체계라니. 정말 독특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연이 추천해준 위드너 도서관의 동아시아 문자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서관의 내부는 수천 년의 지식이 책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여러 서가를 지나 마침내 찾던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 눈에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제목의 책이 들어왔어요. 두꺼운 하드커버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순간 저는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음에 관한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고운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무은 입술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설계 원리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책장을 더 넘기자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600년 전에 임금이 직접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한자는 학식 있는 양반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선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문자가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평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 6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지 일주일 후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우리 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한글의 기원에 관한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최근 발견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문서와 첨단 문자 분석 기술을 통해 한글의 형태가 세종대왕 이전에 존재했던 소그드 문자와 위구르 문자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글 자음과 중앙아시아 문자들을 비교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몇몇 형태는 유사해 보였어요. 장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어요. 그럼 결국 한글은 독창적인 창제가 아니라 기존 문자의 변형에 불과한 거군요. 제가 말했던 대로입니다. 수의원과 다른 한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의 독특한 창제 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개념은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브라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소피. 형태적 유사성만으로는 한글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 모양뿐 아니라 그 체계적인 구조와 과학적 원리가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고유한 음운 체계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잠시 안도했지만 장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늘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어. 그럼에도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지. 한글은 그 자부심의 상징이야. 수연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지 새 문자를 만든 게 아니야. 당시 최고 권력자가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 더구나 한글은 다른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됐고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응했지. 이건 600년 전 문자가 가진 놀라운 혁신성이야. 수연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때로는 객관성을 넘어 깊은 감정과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학술적 논쟁이 캠퍼스 전체로 확산되고 있을 때 저는 수연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UCLA의 데이비드 정 교수님이 특별 세미나를 하신대. 우리 같이 갈래? 정 교수님은 문자 체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야.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행사도 있어. 관심 있으면 함께 가자.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논쟁의 진실을 알고 싶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언어학과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운 교수님과 장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각의 데이비드 정 교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글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브라운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비교표가 있었어요. 브라운 교수님의 연구는 한글과 중앙아시아 문자 간의 형태적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관찰 자체는 정확합니다. 몇몇 글자는 분명히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이죠.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유사성이 문자의 기원이 같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기관과 소리의 물리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정 교수님은 세계 여러 문자의 기본 형태를 비교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등 다양한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세계의 많은 문자들은 특정 소리를 표현할 때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발음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을 다물어내는 소리는 여러 문자 체계에서 동그란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한글의 진정한 혁신은 형태가 아니라 체계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성 기관과 소리의 물리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입니다. 15세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정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더욱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을 한글에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학문적 성취였습니다. 강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운 교수님도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장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수연과 함께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과학과 예술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연, 세미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글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 소피, 한국은 한글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우리 역사에는 놀라운 과학적 발명들이 많아.
전시회에서 저는 다양한 한국의 과학 유산을 만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직지 심체오절, 천문학적 발견을 담은 칠정산과 혼천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까지 15세기 조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한국의 전통 예술을 만났습니다. 섬세한 청자의 비색 페이스, 한지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글을 활용한 현대 서예와 디자인까지. 특히 한글이 현대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활용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피, 이건 현대 한국의 모습이야. 수연이 보여준 것은 세계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IT 기술,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세계 영화제를 휩쓴 영화들까지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된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 과학과 예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글.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의 세미나와 문화원 방문 이후 제 머릿속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넘어 직접 한글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그때 마침 수연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글 붓글씨 워크숍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붓글씨 수업에 같이 갈래? 한글을 손으로 직접 써보면 그 구조와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토요일 오후 설렘을 안고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전통 음악 소리와 함께 한국적인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작은 교실에는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장민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수연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강사로 보이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붓글씨의 기본을 배워볼 거예요. 한글은 자와 같은 직선만으로 쓸 수 있지만 붓으로 쓰면 곡선의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강사님은 먼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칠판에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붓과 먹, 그리고 한지로 보이는 종이를 나눠주셨어요. 붓을 손에 쥐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양의 펜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가면서 점점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이렇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그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번짐의 아름다움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음에 모음을 더해 가를 만들어 봅시다. 완성된 가를 보니 묘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쓴 첫 번째 한글이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각 글자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 소리와 형태의 연관성, 그리고 글자들이 모여 이루는 조화로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문득 장민을 바라보니 그도 집중해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한자 붓글씨의 영향이 느껴지는 독특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챕터 7 진정한 이해의 순간. 학기가 끝나갈 무렵 브라운 교수님은 수업에서 정중하게 자신의 연구를 수정했습니다. 형태적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한글의 본질을 놓친 한계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다른 문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을 통합한 위대한 학문적 성취입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저는 장민과 수연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문화적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 역사, 철학, 그리고 과학이 응축된 인류 지성의 결정체라는 것을. 워크숍이 끝난 후 수연이 근처 찻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민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찻집 테라스에 앉아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민, 내 글씨체가 정말 독특했어.
한자 붓글씨의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게 한글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웠어. 제 말에 장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내가 처음에 한글에 대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단지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어. 장민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도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니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장민은 자신이 한글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난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 교수님의 발표와 오늘 직접 써보면서 깨달았어. 한글은 완전히 다른 철학과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한글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임금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장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은 단순한 문자 개발을 넘어선 사회적 혁명이었으니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지 과학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특별한 거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브라운 교수님도 자신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강의에서 형태적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글의 본질을 놓쳤다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학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학문의 참된 목적이 아닐까요? 장민이 마지막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온 이유는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내 문화만이 최고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 소피, 수연, 너희 덕분에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석양이 내리는 찻집 창가에서 우리 셋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를 통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화해를 넘어 문화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수연이 근처 찻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민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찻집 테라스에 앉아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민, 내 글씨체가 정말 독특했어. 한자 붓글씨의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게 한글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웠어. 제 말에 장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내가 처음에 한글에 대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단지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어. 장민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도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니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장민은 자신이 한글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난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 교수님의 발표와 오늘 직접 써보면서 깨달았어. 한글은 완전히 다른 철학과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한글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임금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장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은 단순한 문자 개발을 넘어선 사회적 혁명이었으니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지 과학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특별한 거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브라운 교수님도 자신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강의에서 형태적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글의 본질을 놓쳤다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학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학문의 참된 목적이 아닐까요? 장민이 마지막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온 이유는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내 문화만이 최고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 소피, 수연, 너희 덕분에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석양이 내리는 찻집 창가에서 우리 셋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를 통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화해를 넘어 문화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수연이 근처 찻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민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찻집 테라스에 앉아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민, 내 글씨체가 정말 독특했어. 한자 붓글씨의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게 한글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웠어. 제 말에 장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내가 처음에 한글에 대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단지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어. 장민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도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니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장민은 자신이 한글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난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 교수님의 발표와 오늘 직접 써보면서 깨달았어. 한글은 완전히 다른 철학과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한글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임금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장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은 단순한 문자 개발을 넘어선 사회적 혁명이었으니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지 과학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특별한 거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브라운 교수님도 자신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강의에서 형태적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글의 본질을 놓쳤다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학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학문의 참된 목적이 아닐까요? 장민이 마지막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온 이유는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내 문화만이 최고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 소피, 수연, 너희 덕분에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석양이 내리는 찻집 창가에서 우리 셋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를 통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화해를 넘어 문화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